페달이 멀리 뛰기 세계 신기록인데 아직까지도 5살 중 신기록 보유자로서 홀란드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재능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뒤를 이어 축구선수를 시키기로 마음먹었죠. 사실 홀란드의 아버지는 오랜 세월 영국에서 뛴 프로축구 선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축구 기술들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고, 이러자 홀란드에겐 타고난 피지컬에 아버지표 비법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과 16세라는 상당히 이른 나이로 성인 프로축구팀에 데뷔를 하게 되죠. 그 나이에 성인들을 상대로도 시원하게 골을 박아댔는데, 아무리 5살 때부터 떡잎이 달랐다지만 그의 재능은 그 기대치마저도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축구 선수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홀란드의 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아들이 하라는 축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웬 중2병에 걸려서는 힙합을 하겠다고 설쳐대기 시작한 것이죠. 친구들과 정식으로 3인조 랩 그룹을 결성하더니 자작곡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뮤직비디오까지도 제작해 올렸죠. 랩 가사는 부자가 됐음을 가정하고 행복한 상상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중학생 아이들답게 그 꿈이 귀엽기 그지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무제한 요금제로 바꿔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원 없이 하겠다든지, 고기 구워 먹는 대형 그릴을 사버리겠다든지 등 부자가 돼서 돈을 펑펑 써보고 싶다기엔 그 스케일이 너무 소박했죠. 이 3인조 멤버 중에서도 홀란드의 실력이 독보적으로 끔찍했는데 마치 국어책을 읽듯이 무뚝뚝한 랩이었습니다. 게다가 춤 실력도 혼자만 처참했죠. 다른 멤버들은 그나마 안무에 맞춰 짜임새 있는 춤이라도 췄건만, 홀란드는 혼자서만 정체모를 팔만 빙글빙글 돌려대는 홀란드표 소심한 풍차 돌리기 춤만 춰댔습니다. 병맛으로 봐주기에도 민망한 초저예산 저퀄 뮤직비디오였지만, 홀란드는 이 노래를 노르웨이 음원 차트 탑 40에 올리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졌다고 하죠. 하지만 역시나 이 노래는 차트 진입은커녕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소리소문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어느 날 돌연 음원 차트 1위라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2016년 월드컵에서 홀란드의 대활약으로 노르웨이가 8강에 진출하자 노르웨이의 스타 DJ가 홀란드를 치하하겠다며 이 노래를 리믹스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리믹스 곡이 2026년에 들어서야 차트 1위를 찍게 됐고, 졸지의 원곡이었던 홀란드의 뮤직비디오 역시 역주행을 하며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했죠. 홀란드로서는 뒤늦게나마 음원 차트 진입이라는 10대 시절의 꿈을 간접적으로 이루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차트 1위라고 하면 또 다른 차트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로 꼽힌 노드VPN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Hello. 지난달에도 또 많은 분들이 구입해주셔서 전방을 향해 행복한 고함 발사 원 없이 했는데요. 아직도 VPN을 잘 못 쓰고 계시는 분이라면 일단 우리나라가 VPN 사용량 전 세계 1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VPN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일단 VPN을 쓰면 해외 직구, 성인 사이트 등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보수적으로 막혀있는 사이트들에 전부 접속할 수 있고, 넷플릭스 같은 OTT도 지금 쓰고 있는 계정 그대로 훨씬 더 많은 작품을 무료로 더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개봉을 앞두고 한참 핫한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경우, 한국 넷플릭스에선 스파이더맨을 검색하면 최근 것들만 나오는 반면 노드 VPN을 사용하면 이렇게 영국 서버로 접속해 예전 시리즈들을 다 볼 수 있죠. 이렇듯 노드 VPN을 쓸 줄 알면 웬만한 컨텐츠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노드 VPN은 수많은 VPN들 중 최상급 속도로 입증됐으며, 단순한 VPN 기능뿐 아니라 성가신 팝업 광고도 자동 차단해주고,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역시도 완벽 차단, 그리고 유출된 비밀번호나 개인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등 차세대 안티바이러스 역할을 확실히 해줍니다. 이 모든 기능을 계정 하나로 무려 10명까지 쓸 수 있어서 그야말로 미친 가성비죠. 지금 저희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무려 76% 할인에다 추가로 4개월의 구독 기간도 더 얹어드립니다. 이래도 고민되신다면 30일 내 100% 환불을 보장하기 때문에 일단 무료로 한 달만 써보셔도 됩니다. 더보기란에 쿠폰 코드 남겨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힙합은 그저 한때의 취미로만 나눈 채 홀란드가 다시 집중한 것은 결국 축구였습니다. 16세에 성인 프로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 학교마저 자퇴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워낙 이른 나이에 성인들 틈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 홀란드에겐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문제가 터지게 되죠. 바로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온 급격한 신체 변화였습니다. 사춘기를 맞아 순식간에 키가 20cm가 커져버렸는데, 이 과정이 빨라도 너무 빨라 몸무게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키는 190인데 몸무게는 거의 늘지 않아 마치 행사장 풍선인형 같은 몸매가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체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며 공을 차는 감각들이 전부 바뀌게 됐죠. 분명 차던 대로 공을 찼는데도 번번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결국 사춘기 이후 홀란드가 기록한 성적은 12경기에서 고작 2골. 역대급 재능이라며 잔뜩 기대를 받았던 것 치고는 처참한 성적이었죠. 뒤도 안 돌아보고 학교마저 중퇴한 그에게 이 슬럼프는 10대 소년으로서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침울해하던 그에게 한 남자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죠.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의 박지성과 맨유에서 함께 뛰었던 노르웨이의 레전드이자 당시에 홀란드의 소속팀 감독이었던 솔샤르였습니다. 솔샤르는 세계 최고팀의 공격수 출신답게 홀란드의 문제점을 단번에 파악했죠. 일단 홀란드는 그 힘 하나만큼은 최고였습니다. 큰 덩치에 성인 2명이 달려들었음에도 16살의 그는 이들을 대수롭지 않게 튕겨냈죠. 그런데 이 넘치는 힘은 솔샤르 감독이 보기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솔샤르는 다른 선수를 지도할 때와는 달리 홀란드에게는 맞춤형으로 오히려 힘을 빼는 방법을 지도해줬죠. 넌 힘이 워낙 강하니 슛이 아니라 패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슛을 차야 한다고 일러줬고 자신이 현역 시절에 그러했듯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원샷 원킬로 골을 만들어내는 특유의 스킬도 전수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란드 입장에서 가장 고마웠던 것, 그가 끔찍히도 부진했던 시기였음에도 솔샤르가 무한 신뢰를 보내줬다는 것이죠. 노르웨이에서 2번 다시 나오지 않을 재능이라며 지면 절대 안 되는 중요한 경기 때조차 그를 꾸준히 출전시켜줬습니다. 그 결과 홀란드는 차츰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며 눈부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죠. 결국 이른 나이에 30경기에서 16골 5도움이라는 맹활약을 할 수 있었고 이에 그는 나고 자란 노르웨이를 떠나 해외팀으로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명문팀으로 가게 된 그는 이 시기 한국의 황희찬, 일본의 미나미노와 삼각편대를 이루며 일명 황홀미 3인방으로 불리며 압도적인 공격력을 뽐냈죠. 특히 황희찬과의 호흡이 좋아 황희찬의 이 시즌 총 14개의 어시스트 중 무려 10개가 홀란드가 넣은 골이었습니다. 이 시즌 홀란드는 총 28골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노르웨이의 국가대표로도 뽑히게 됐죠. 그런데 국가대표로서 처음 참가한 월드컵에서 홀란드는 평생 잊지 못할 초유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때는 U20 월드컵의 조별리그. 당시 노르웨이는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승점이 0점이라 16강 진출을 위한 경우의 수가 참담하던 상황이었죠. 유일한 희망은 마지막 한 경기에서 10골 가까이를 폭격해 골득실로 기적같은 16강 진출을 노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축구에서 한 경기에 10골을 넣는다는 건 사실상 허무맹랑한 바람에 가깝죠. 그런데 홀란드는 그 기적의 서사를 써버렸습니다. 전반전에만 혼자 4골을 몰아치더니 경기가 끝날 때까지 무려 9골을 실수 없이 쑤셔넣었죠. 역대 U20 월드컵 역사상 한 경기 최다골의 신기록이었습니다. 이 경기 후 홀란드는 단숨에 차세대 괴물골잡이로서 주목받으며 전세계 명문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죠. 이에 오스트리아로 온 지 불과 1년도 채 안 돼요. 세계 4대 리그 중 하나인 독일의 도르트문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팀에서 홀란드는 생각지도 못하게 10대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죠. 그 시작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의 1차전. 도르트문트는 당시 세계적인 스타였던 네이마르와 은바페가 이끌고 있던 PSG 팀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홀란드는 이날 혼자 2골이나 터뜨리며 대활약했죠. 득점 직후 그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밀고 있는 가부좌 명상 세리머니를 선보였는데 결국 이날의 경기가 2대1 승리로 막을 내리자 기분이 너무 좋았던 그는 자신의 SNS에 가부좌를 하는 사진과 함께 명상이 승리를 가져왔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를 본 PSG 선수단은 이 사진을 도발로 받아들여 2차전 경기를 앞두고 복수심을 불태웠죠. 그런데 2차전을 코앞에 둔 시점에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홀란드가 경기를 며칠 앞두고 올렸다는 한 SNS 사진이 여러 사람들의 분노를 산 것이었죠. 사진 속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한 표정이었고 파리는 나의 도시이다.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라는 오만한 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된 PSG 선수들은 철부지 10대 청년의 선 넘은 도발에 기가 찼죠. 이들은 오만방자한 19살 애송이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며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경기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가온 16강전의 2차전. 이날 PSG 선수들은 홀란드를 그 누구보다도 거칠게 압박하며 전반 내내 슈팅 하나 못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봉쇄했죠. 그러던 와중 PSG팀의 네이마르의 선제골이 터졌고 그는 곧바로 흥분해서 도르트문트 쪽 벤치로 달려가 홀란드의 가부좌 세리머니를 그대로 따라하며 제대로 도발을 해버립니다. 이때 일부 PSG 선수들은 이러다 후반전에 홀란드에게 당해 역전이라도 당하며 2배로 더 쪽팔린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아직은 도발하지 말자고 네이마르를 말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 네이마르의 도발에 자극을 받았는지 홀란드는 후반전 내내 한 마리 야수처럼 경기장을 누비며 계속 골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결국 2대0 PSG의 승리로 종료. 1차전 스코어의 합산 결과 3대2로 PSG의 최종 승리가 확정됐죠. 그러자 경기 종료 직후 PSG 선수들은 미리 약속을 한 듯 그라운드 중앙에 모여 단체로 가부좌 세리머니를 하는 인증샷으로 홀란드를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라커룸에 들어가고 나서도 인스타 라이브를 켜더니만 여기서조차 단체 가부좌를 해댔죠. 그러더니 네이마르는 자신의 SNS에 이런 사진까지도 올리더니 파리는 우리의 도시이다. 네 것이 아니다. 라는 멘트까지 적어 완벽한 복수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었으니 알고 보니 홀란드의 이 도발하는 사진은 네티즌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 사진을 올렸던 이는 홀란드가 아니라 그를 사칭했던 SNS 가짜 계정이었죠. 홀란드의 셀카 사진을 가져가서는 마음대로 도발 문구를 붙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홀란드는 실제로는 이런 자극적인 말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PSG 선수단 모두가 이 가짜 뉴스에 홀딱 속아 그를 버릇없는 놈으로 오해해서 적개심을 활활 불태웠던 것이었죠. 졸지에 홀란드는 하지도 않은 짓에 대해서 참교육을 당해버리는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날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각종 방송과 언론에선 세계 최고 스타 선수들이 일개 네티즌의 짤방 하나에 낚여 19살 유망주를 상대로 유치한 집단 린치나 퍼부었다며 맹 비난했죠. 훗날 이때의 소감을 홀란드에게 물어보자 억울하긴 했지만 전혀 기분 나쁘진 않았다며 오히려 제 명상 세리머니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해준 셈이라 고마웠다는 실로 대인배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홀란드로서는 사실 다른 이들에 의한 이런 홍보가 딱히 필요하지 않았죠. 리그에서 거의 매 경기 골을 폭격하며 직접 이 세리머니를 보여줄 일이 워낙 많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도르트문트로 이적해온 바로 다음 시즌 홀란드는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은 물론 컵대회 결승전에서도 두 골을 몰아치며 팀의 4대1 우승을 이끌었고 총 41경기 출전 41골 10도움이라는 경이적인 스탯을 찍었죠. 이런 활약에 힘입어 독일 리그 올해의 선수로까지 뽑혔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시즌을 끝마친 그는 이제 휴가를 맞아 고국의 노르웨이로 금이 환영을 했죠.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재회한 그는 항구 근처의 한 나이트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리는데 그의 한 충격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죠. 홀란드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거칠게 쫓겨나는 모습이었는데 영상 속 홀란드는 보안 요원들에게 말로 좀 하자며 고래고래 소리까지 지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듯 일촉즉발의 모습이었죠.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이 상황에 대해 각종 추측들이 따랐습니다. 못생겼다고 클럽 입장을 안 시켜줬더니 열받아서 항의하는 거다. 클럽 안에서 성추행을 하다가 쫓겨난 거다. 하도 만취해 인사불성이 돼서 귀가 좋지 시킨 것이다 등 여러 의견이 오갔죠. 심지어 한 온라인 언론사는 그가 클럽 안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노는 바람에 퇴장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막상 밝혀진 실상은 전혀 의외의 이유였죠. 실상은 그가 나이트클럽에 입장하자마자 남녀를 불문하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에게 몰려들었고 보안요원들이 아무리 통제를 하려 해도 아수라장만 계속됐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나이트클럽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홀란드를 내보내기로 했던 것이죠. 졸지에 홀란드는 노르웨이에서의 국보급 인기로 인해 클럽도 마음대로 못 가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란드의 아버지가 SNS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됐죠. 아버지는 도끼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과 함께 아들아 얼른 집으로 돌아와 도끼질이나 하자. 대도시에 방문하는 너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홀란드는 시즌이 끝나면 부모님 댁으로 와서는 땔감용 장작을 패는 게 루틴이었는데 아들에게 이를 상기시켜주며 쓸데없이 놀러다니지 말고 얼른 집에 나오라는 유쾌한 일침이었죠. 결국 아버지의 말대로 홀란드는 집으로 돌아와 휴가 동안 열심히 장작을 패며 조용히 보냈다고 합니다. 상남자 그 자체인 장작 패는 모습과는 달리 홀란드는 사생활에 있어서는 의외로 소녀소녀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는 홀란드와 한방을 썼던 국가대표 동료들의 증언으로 드러났는데 훈련이 끝나고 호텔방에 복귀하자마자 홀란드는 늘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여성향의 하이틴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한나 몬타나라는 제목으로 9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녀들이 주 시청층인 드라마죠. 취향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이걸 굳이 남자들 사이에서 대놓고 드러낸다는 것이 팀 동료들로서는 상당히 의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외의 취향은 잠옷에 대한 집착. 위아래로 깔맞춤인 화려한 잠옷들을 고집하는데 특히 보들보들한 실크 잠옷에는 사족을 못 쓴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잠옷을 개량해 일상복으로 입을 정도이며 심지어 공식 행사들에서조차 실크 잠옷을 행사 의상으로서 입고 있죠. 새침하게 길게 묶은 머리와 잠옷을 보니 마치 파자마 파티의 진심인 서양의 10대 소녀들을 보는 듯하다며 한때 홀공주라는 애칭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게임 취향도 축구할 때 야수 같은 모습과는 상당히 상반되는데 하루는 대활약을 한 경기 직후 오늘 밤 뭘 할 거냐는 질문에 집에 돌아가서 게임을 할 예정인데 무슨 게임인지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죠. 이 발언 직후 홀란드가 푹 빠져있는 게임의 정체에 대해 많은 추측들이 따랐습니다. 밝히기 부끄럽다고 했으니 보통 축구 선수들이 즐겨한다는 슈팅 게임이나 축구 게임은 아닐 것 같았고 미소년들이 잔뜩 나오는 두근두근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여러 의상들을 입혀가며 패션 배틀을 벌이는 여성향 게임 등 그의 거친 이미지와 가장 상반된 게임들이 물망에 올랐죠. 그러다가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의견에 아기자기한 힐링 게임 정도가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내 집과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미는 걸로 유명한 심즈 시리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힐링하는 게임인 스타듀밸리 등이 유력 후보에
올랐죠. 그러다가 홀란드 본인이 직접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신이 즐겨하는 게임을 밝혔습니다. 바로 마인크래프트였죠. 물론 어마어마한 인기의 게임이지만 아무래도 저연령층 게임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홀란드의 상남자 이미지와는 상반돼 진행자는 부끄러워서 말 못했다는 게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홀란드는 고향 친구들과 시간을 맞춰 이 게임에 접속해 함께 블록을 쌓고 가축을 기르고 게임 속 노동을 하며 친구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등 자신만의 힐링 타임을 보낸다고 하죠. 이 게이밍아웃을 선언한 이후부터 홀란드는 인스타에도 종종 자신의 플레이 사진을 올리며 행복한 취미 생활을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뜻밖의 아기자기한 모습들로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엔 이와 정반대되는 이미지로 그가 주기적으로 잠자리를 함께 가진다는 5명의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드러나며 인터넷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홀란드가 직접 한 인터뷰에서 전 사실 5명의 여자친구와 함께 잠을 잡니다. 그들이 내 기분을 좋게 해줘 매일 밤을 함께 보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연히 모두가 충격받을 만한 세기의 셀프 폭로였는데 뒤이어 그가 이 여자친구들의 정체를 밝히자 한순간에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의 충격으로 얼어붙었죠. 알고 보니 그가 여자친구라고 부르는 존재는 매일 안고 자는 5개의 축구공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통의 축구공은 아니고 그의 특별한 추억이 깃든 공들이었죠. 그가 활약했던 경기에서 실제로 쓰였던 공들이었는데 원래는 선수 개인이 경기공을 가져가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한 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는 해트트릭의 활약을 할 경우 그 선수만 특별히 그날의 경기공을 선물로서 받아갈 수 있죠. 일명 해트트릭 매치볼이라는 축구계의 유서 깊은 낭만적 관습입니다. 보통 이 공은 그날 함께 뛴 동료들의 축하 메시지나 사인을 받아서는 집에 전리품처럼 전시해 놓는데 그런데 홀란드의 경우에는 이 공을 전시해 두는 대신 침대맡에 두고 매일 밤 만지작거리며 잠든 것이죠. 그날 경기에서 대활약을 했을 때의 행복한 추억들이 떠올라 이 매치볼을 안고 자면 꿀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도 그는 해트트릭을 밥 먹듯이 하게 돼 어느덧 5명이었던 여자친구는 이제 27명이 되었죠. 아직도 축구선수로서 창창한 젊은 나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아마도 은퇴할 때쯤이면 50명은 좋게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홀란드가 여자친구 얘기로 인해 진짜 난감했던 사건은 따로 있죠. 어느 날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선을 넘는 질문을 해댄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시작만큼은 나름 훈훈했습니다. Your hair is good, darling. Agree. Don't te belong. 그런데 이후에도 기자는 계속 헤어스타일 얘기만 이어가더니 Yeah, you just put your hair in shape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으로 급발진을 해버렸죠. and are you going to sleep lonely tonight? Yeah. You're not taking a girlfriend at home, right? 이 말을 끝으로 인터뷰는 급 마무리됐고 그러자 사람들은 무슨 이런 무례하고 이상한 기자가 다 있냐며 이 기자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닥친 사태였죠. 사실 이 기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악의 없이 나름 재치 있는 농담이란답시고 던졌던 말입니다. 기자는 홀란드가 해트트릭 매치볼을 여자친구로 여긴다는 걸 모두가 알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오늘은 해트트릭을 못했으니 여자친구를 집에 못 데려가겠다는 의도로 농담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다짜고짜 오늘 밤은 외롭게 보내실 건가요?로 질문이 시작된 데다가 홀란드가 매치볼을 여자친구로 부른다는 걸 몰랐던 사람도 많았기에 기자의 농담은 완전히 실패한 개그가 되어 웃음은커녕 도리어 불쾌감과 어색함만 유발했습니다. 누군가 댓글로 이 맥락을 설명해준 이후에야 그나마 비난이 좀 수그러들었죠. 홀란드는 기자들과의 일화보다도 호날두에 얽힌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다. 홀란드는 어렸을 때부터 호날두의 광팬인 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만약 호날두를 만나게 된다면 당신 덕분에 축구선수가 됐다고 꼭 직접 말해주고 싶다며 그를 축구 인생에 있어서 우상으로 꼽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호날두의 모든 걸 모방하는 것에 집착했는데 특히 악랄하기로 소문난 호날두 자기관리법을 그대로 따라하고자 했었죠. 여기에는 호날두의 파티 얽힌 일화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호날두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압도적인 실력 못지않게 홀란드는 독특한 외모와 행동으로 인한 각종 밈으로서도 유명합니다. 일단 외모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 거북목 걸음걸이. 무슨 고대 영장류처럼 고개를 빼고 걷는 이 모습은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밈으로 떠돌기도 했죠. 또 손흥민이 이끌던 토트넘을 상대하던 한 경기에서 산만한 덩치로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이 무시무시한 표정들이 유명한 그림인 뭉크의 절규와 합성돼 떠돌기도 했습니다. 홀란드는 이 사진을 직접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이 사진이 오늘 나를 처음으로 웃게 했다며 즐거워했죠. 하지만 외모보다도 행동으로 인한 밈들이 더 재밌습니다. 이 장면은 골을 넣고는 관중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세리머니인데 이때 상대팀 할머니의 찰진 리액션이 완벽한 꽁트를 만들어냈죠. 사실 이때 홀란드가 손가락질을 한 건 할머니에게 도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래
아래쪽에 앉아있던 자신의 꼬마 팬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카메라가 할머니에게 한 줄 알고 이쪽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역대급 짤이 나오게 됐죠. 또 앞서도 잠시 보여드렸던 밥을 먹다가 자기 얼굴을 보며 놀라는 이 장면. 사실 이 영상은 중국의 한 코미디언의 꽁트를 얼굴만 홀란드로 합성해 만든 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절묘한 표정이 나와 오죽하면 홀란드 본인도 본인 관련 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밈으로 꼽았죠. 또 친한 동료의 대머리를 찰지게 때리는 이 장면이라든지 입술을 푸드득거리는 이 모습도 유명하고 진짜 프로는 어린이를 상대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다운증후군 어린이들과의 자선 경기에서 20골을 넣어버린다든지 워낙 임팩트 있는 짤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월드컵이 끝난 귀국길에 웬 너구리를 안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알고 보니 진짜 너구리가 아니라 기념품으로 사온 너구리 술병이었죠. 이렇듯 그 독특함과 화제성만큼은 역대급이지만 홀란드는 여자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순딩순딩한 일편단심 순애보로 유명합니다. 그 상대는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이자 같은 팀에서 함께 축구 생활을 했던 이사벨이라는 여자이죠. 홀란드는 이 팀의 남성팀, 그리고 이사벨은 여성팀 선수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그냥 팀 동료이자 소꿉친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홀란드가 20살이 되던 해 이사벨이 먼저 대쉬를 해오며 이둘은 애인 사이로 거듭났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작은 둘이 떨어져 지낼 때 시작됐습니다. 홀란드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며 이둘은 어느새 연락이 끊겼었는데 어느 날 이사벨이 인스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와 그동안 자신이 짝사랑해왔음을 돌연 고백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웃픈 비하인드를 털어놓았죠. 사실 자신은 10대 시절 홀란드가 아니라 홀란드의 베프를 짝사랑했었다며 그런데 막상 홀란드가 해외로 떠나버리자 이제서야 자신이 진짜 좋아했던 건 홀란드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홀란드는 유치한 랩 동영상이나 찍으며 힙합에 빠져있던 그 시절의 자신에게 누군가 호감을 가졌다는 걸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만나다 보니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고 결국 운명이라 생각해 그녀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축구선수라는 공통점이 있는 데다가 취미까지도 잘 맞아 현재 5년째 잘 사귀고 있죠. 둘 다 완벽한 집돌이 집순이 기질이라 집에 단둘이 콕 박혀 함께 마인크래프트를 즐기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홀란드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걸 상당히 부끄러워하는데 한 토크쇼에서 홀란드 몰래 여자친구를 깜짝 출연시켰더니 갑자기 얼굴이 급빨개지는 모습도 보였죠. 그래도 홀란드가 자랑스럽게 여자친구에 대한 한 소식을 만천하에 파격적인 방식으로 공개한 일화가 있습니다. 때는 한 역사적인 국가대표 경기. 이 경기에서 홀란드는 노르웨이 국가대표로서 역대 최다골을 경신해 명실공히 노르웨이 레전드로 거듭났죠. 이 역사적인 날 그는 이례적인 골 세리머니를 펼쳤는데 돌연 축구공을 유니폼 안에 넣어 배를 볼록 튀어나오게 한 뒤 마치 아가를 연상시키듯 엄지손가락을 입에 문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었죠. 이 당시 대부분의 팀 동료조차 그가 아빠가 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에 이날의 세리머니는 모두에게 깜짝 발표였습니다. 얼마 후 건장한 아들이 태어났고 아들의 이름을 북유럽 최고의 신인 오딘으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노르웨이 국민들은 홀란드의 압도적인 유전자가 축구계로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며 이 상징적인 이름에 환호했습니다. 홀란드는 이사벨을 내조의 여왕으로 꼽는데 일단 축구선수 출신이기에 자신의 고충과 압박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준다며 이사벨과 함께 있을 때면 모든 고민들이 없어진다고 하죠. 세간에서는 홀란드가 슬럼프 없이 꾸준히 최정상에 있는 이유로 이른 나이에 한 여자에게 정착하고 아이까지 있다는 걸 꼽습니다. 여느 스타들처럼 방탕한 파티나 사생활에 물들 일 없이 오로지 축구만 생각하면 되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축구밖에 모르다 보니 뜻하지 않게 그가 최근 들어 큰 상처를 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스파이더맨 사건이죠. 때는 홀란드가 한 레이싱 대회에 구경 갔을 때 때마침 관중석에 있던 스파이더맨 배우 톰 홀랜드가 그에게 즉석에서 식사 자리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다가가서 말하기에는 쑥스러워 인스타 DM을 보냈죠. 사실 톰 홀랜드는 축구를 워낙 좋아하기로 유명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꼽은 손흥민에게도 직접 먼저 연락을 해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란드는 DM을 확인했음에도 그 당일은 물론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었죠. 톰 홀랜드는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 일화를 털어놓았는데 이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나 자신을 나름 유명한 배우라고 생각했었지만 홀란드에게 일십을 당하고 나자 겸손해질 수 있었다며 이를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화제가 되자 홀란드가 한 토크쇼에 출연해 직접 이에 대해 소감을 밝혀왔죠. 홀란드는 영화를 거의 보지 않아 톰 홀랜드가 누군지조차 몰랐다며 그저 그를 DM을 보내오는 수많은 일반인들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홀란드가 동료 선수들에게 파티를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고급 음식과 흥겨운 분위기를 예상하고 간 동료들은 호날두의 접대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놓은 음식이라고는 삶은 계란, 소금조차 치지 않은 닭가슴살과 생선, 그리고 드레싱조차 없는 샐러드 따위밖에 없었고 그 흔한 콜라나 주스도 없었습니다. 싱거우면서도 퍽퍽한 닭가슴살을 씹으며 당황한 것도 잠시. 식사 후에는 더한 반전이 펼쳐졌죠. 다같이 모였으니 재밌는 시간 보내자며 축구공을 가져오더니만 평소 훈련 때와 다름없는 투터치 패스 훈련을 시켜댔습니다. 이날 이후 선수들 사이에서는
호날두가 집에 초대하면 절대 가지 말라는 불문율이 생겼다고 하죠. 이 에피소드에 큰 감명을 받은 홀란드는 이날부터 호날두식 식단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소금, 설탕, 탄산음료 등을 전부 차단하고 퍽퍽한 닭가슴살과 생선으로만 식단을 짰죠. 또 호날두가 하루 6끼를 먹는다는 걸 듣고는 자신 역시 하루 6끼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 조상들의 신체 비결도 포기할 수 없다며 날것에 가까운 소의 간과 심장을 호날두 식단에 접목했죠. 이런 날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우유조차도 살균을 거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우유만 마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식단을 지키는 그는 1년에 딱 2번만큼은 치팅데이를 갖습니다. 자신의 소울푸드인 고향 단골집의 케밥 피자를 1년에 딱 2번만 먹는데 한입 베어무는 순간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죠. 홀란드의 호날두 따라하기는 식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면 또한 훈련처럼 한다는 호날두의 감명을 받아 호날두처럼 수면 90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차단해버리죠. 오죽하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까지 구입해 잠들기 3시간 전부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모든 블루라이트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또 코로 숨을 쉬는 게 더 숙면에 유리하다며 항상 수면 테이프로 입을 막고 잔다고 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호날두의 안 좋은 점까지 따라하는 바람에 홀란드가 세간의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호날두의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포즈를 따라한 것이죠. 호날두는 단체 샷을 찍을 때면 더 커 보이기 위해 종종 까치발을 들고 사진을 찍는데 굳이 이런 모습까지 홀란드가 따라해 이미 키가 195인데 이런 것까지는 따라할 필요 없지 않냐며 팬들의 웃음을 샀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소한 따라하기는 차치하고라도 호날두를 따라 행했던 식단과 수면 습관은 큰 도움이 됐죠. 사실상 호날두를 능가하는 초기 기록을 쌓아왔는데 프로 데뷔 이후 단 146경기 만에 100호 골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301경기 만에 달성한 호날두 그리고 210경기 만에 달성한 메시보다도 훨씬 더 앞서는 신기록이죠. 그리고 영국의 맨시티로 이적한 이후에는 이적 첫 해부터 무려 36골을 폭격하며 리그 역사상 역대 최다골 득점왕이라는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홀란드 영입 이후 맨시티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한 해의 주요 대회 3개를 모두 우승하는 트래블이라는 위협도 달성했죠. 젊은 나이에 이 정도까지 업적을 쌓아가자 일부 기자들은 그에게 충분히 호날두나 메시도 넘을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홀란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아무도 그 두 사람에게는 근접할 수 없다. 난 그냥 골을 넣는 노르웨이 사람일 뿐이다 라며 선을 딱 그었습니다. 호날두 입장에서는 차세대 최고 스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샤라웃해주니 아주 기분 좋을 만했죠. 하지만 이런 홀란드가 어느 날 도리어 호날두가 가장 민감해하는 것에 자존심을 건드리고 맙니다. 한 기자가 호날두와 메시 중 역대 최고 선수는 누구냐는 질문을 하자 호날두를 배신하고 메시를 꼽은 것이죠. 2023년에 홀란드는 1년에 딱 한 명 세계 최고의 선수를 꼽는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메시에 이어 2위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이때 기자가 당신이 발롱도르상을 받으려면 메시가 은퇴한 이후여야 할까요? 라고 묻자 이에 동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는 축구 역사상 역대 최고의 선수이며 아마도 메시가 은퇴를 해야 다른 선수들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호날두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진성 호날두파인 홀란드마저 메시파로 돌아섰다며 오랜 세월에 걸친 메오대전의 종식을 상징하는 에피소드 중 하나로 이 홀란드의 발언을 자주 인용했죠. 이런 어색한 분위기 속에 홀란드와 호날두가 드디어 한 곳에서 만나는 자리가 성사됐습니다. 2024년에 열린 글로벌 사커 어워즈라는 시상식이었죠. 이 시상식에서 호날두는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마라도나 상을 수상했는데 이날의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그는 홀란드를 제대로 도발하고 맙니다. I was the best goal scorer. I'm 39 soon to beat that animals, the young lions like Haaland, for example. 이 말을 하는 순간 홀란드가 가소롭다는 듯 비웃는 표정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히고 말았죠. 한때 자신의 우상을 향한 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적나라한 고웃음이었습니다. 사실 홀란드 입장에선 이 발언이 나름 언짢을 수 있었던 게 당시 호날두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우디 리그에서 뛰고 있었고 홀란드는 세계 최고의 리그인 영국에서 뛰고 있었으니 단순히 골수로만 비교해서 호날두가 더 잘했다는 건 홀란드 입장에선 어이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묘한 심리전은 시상식 내내 긴장감을 유발시켰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시상식의 마지막 순서로 이 둘이 올해 최고의 선수상을 두고 최종 후보로 맞붙게 되었죠. 그런데 앞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달리 호날두는 수상 발표에 앞서 계속 홀란드를 가리키며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는 듯한 제스처를 해댔습니다. 반면 홀란드는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승리를 예감한 듯 근엄한 표정으로 수상 발표를 기다렸죠. 결과는 결국 홀란드의 승리. 수상 발표 순간 홀란드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봤고 호날두는 축하의 박수를 쳐주며 나름 엔딩만큼은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이후로도 홀란드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고 현재까지 무려 3번이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